그러면은 이번에는 저희가 헌법재판소로 이제 증인 관련해서 좀 가볼 텐데 아무래도 이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좀 주목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언론사 또 특정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헌재에서는 요 단전 단수 대통령으로부터 구두로라도 지시 받은 적 있냐라고 윤석열 쪽에서 물어보니까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일단 이 단전 단수가 적혀 있던 문건 있잖아요. 이 문건을 이제 이상민도 쪽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헌재에서는. 길을 쓰고 쪽지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 쪽지를 집무실에 들어가서 내가 말리러 들어가서 한 1, 2분 있었는데 멀리 있는 그걸 쭉 살짝 쑥 보니까 단전 단수가 적혀 있다. 그리고 그 1, 2분 사이에 잠깐 봤는데 MBC, 뭐 한겨레 이건 또 정확하게 다 본 것 같아요.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윤석열 공소장에는 또 정확하게 적혀 있잖아요. 단전 단수 관련해 가지고 그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이 윤석열이 집무실에서 행안부 장관에게 지시하였다라는 게 공소장에는 정확하게 들어 있어요. 근데 이상민이 헌재에서는 이렇게 발언을 했단 말이죠. 일단 거짓말이라고 보이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일단 뭐 이상민 장관을 국회에 불러가지고요 시력 테스트를 한번 해야 됩니다. 벽에다가 딱 붙여놓고 제가 알기로 정부 문서는 대부분이 14포인트에서 15포인트입니다. 야 이게 진짜 14포인트에서 15포인트 그다음에 장평 자간 뭐 9.3에 93에 7입니다. 어느 정도 그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죠. 대충 그렇게 정해져 있죠. 네. 그랬으니까 보여주고 이렇게 익힙니까 한번 해봐야 돼 이거. 진짜 기가 차가지고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어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왜 망했는지 알겠어요. 장관이라는 자들이 대통령이 주는 문서를 쪽지라고 하질 않나. 그걸 한 사람은 먼발치에서 툭 던져놓고 보지도 않았다고 하나. 어떤 사람은 받아가지고 3, 4일을 호주머니에 처박아 놨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와이프 앞에 가서 찢었다고 하질 않나. 네. 이게 나라예요? 이게 장관이야 진짜? 기가 차가지고 말이 안 놉니다. 이 사람은 내가 단전단수했다라는 이야기만 소방청장에게 안 했다면은 나는 내란에 참여한 것이 아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망가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이 생각에서 저는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영상 보면서 네.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굉장히 짜고 들어왔구나. 왜 짜고 들어왔냐면 문영배 이제 헌재 소장 권한대행께서 그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증거로 채택하겠다. 변호인이 입회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건 그 진술이 증거로 채택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니까 막 일어나서 막 절대 안 된다. 어떻게 맞느냐. 이 자리에서 진술한 것만이 증거다. 강력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면 헌재를 지금 막 계속 압박하고 막 하니까 헌법재판관들이 검찰에서 지금 이 범인들이 내란 범인들이 진술한 내용이 이제 증거 채택이 안 되게 되고 여기서 오늘 그러니까 그 앞에 있었던 여은영부터 시작해서 이진우 뭐 이런 인간들이 검찰에서 했던 진술 내용과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다가 번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된 이 번복된 내용들이 이제 증거 채택을 하게 하고 그러면 이것이 내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만들기 위한 합의된 내용 속에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건데 그런데 헌재에서는 하다못해 정영식 재판관까지도 그거는 인정할 수 없다. 맞아요. 딱 이렇게 정리하잖아. 나는 오늘로 다 게임 끝났다. 오늘로 모든 게 다 끝났다. 오늘로 모두 끝났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이 7차 변론기일이었고 13일 내일 모레가 이제 8차 변론이고 그 이후에 일정은 잡혀있질 않아요. 그러면은 8차까지가 좀 끝이라고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8차 하고 2차례 정도를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어제 이제 나왔던 발표 내용이 추가 변론기일에 대해서는 미정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미정이라고 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그 저 재판관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변호인 이피아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삼겠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우선이다라고 딱 정리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문제 그러니까 없다. 굳이 더 사람들 데려다가 변론은 길 통해 가지고 변론 들을 이유가 없다는 걸 선언했기 때문에 저는 추가 변론 기일은 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없을 하는 거죠. 것이다. 예. 평론가님도 어떻게 가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2말 3초 요때쯤에 결과가 나온다고 보면 될까요? 토요일 날 저 촛불행동 집회 가는데 제 옆에 박은정 의원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 전문가 입장에서 만약에 추가 변론 기일 없이 하면은 날짜를 언제로 보십니까? 그랬더니 3월 2일입니다.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3월 5일, 6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랬더니 하여튼 자기가 볼 때는 네. 여러 가지로 봐서 3월 2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혹은 2월 28일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뭐 명확하게 법과 관련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전문가인 박은정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좀 근거가 있지 않을까 근거가 그런 있지 생각을 않을까? 합니다. 예. 네. 그 이상민은 뭐 어쨌든 계속 거짓말 하고 있는 거니까 검찰 조사 때랑은 다르게 뭐 저희가 이건 왜 거짓말일까 진실일까를 이야기 나누는 거는 크게 이제 의미는 없는 것 같고 판은 끝난 것 같고 근데 요거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원식도 오늘 나왔잖아요. 예. 근데 그 윤석열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서 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해 쉐쉐하면 된다고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정부나 여당 국회 일당 대표가 친중적인 발언을 공공연히 하면 이런 경우에도 중국이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기 적절한 환경이 아닌가. 이런 중국 관련된 질문 엄청 하더라고요. 신원식한테.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모르겠어. 근데 신원식은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했습니다. 왜? 신원식 입장에서 기가 차겠죠. 신원식 이런 입장에 기가 찰 것이다. 황당무계한 이야기 하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계속 중국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신원식도 거기에 동조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본인이 어쨌든 아직 현직에 있는 국가안보실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현직 입장에서 그런 발언을 하게 됐을 때 중국하고의 관계가 악화될 거는 너무 뻔한 거고 오늘도 주한 중국 대사 신임 중국 대사가 공개적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에 관여한 적이 없다. 그리고 우리의 철저한 원칙은 한 대한민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거다. 그러나 앞으로 상호 우호 관계는 지속적으로 나갈 생각이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난 정말 이 인간들이 윤석열 그리고 이 내란 세력들 때문에 중국하고 관계가 깨져서 우리 내수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잖아요. 오늘도 권성동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이 다 문재인 정부 때 망가지고 이재명 때문에 망가지고 다 망가졌는데 근데 내수가 조금 안 좋은 건 우리도 인정한다. 요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오. 그런데 이 내수가 안 좋은 게 문재인 정부 때문이 아니고 이재명 때문이 아니고 너네들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의 관계를 다 틀어버리고 그냥 오로지 말도 안 되는 저 일본에 대해서 그냥 가까이 가고 그리고 다 나머지 관계 다 떼고 오로지 그냥 미국하고만 뭐 해야 된다 동맹 맺어야 된다. 맞습니다. 외교라는 게 그런 게 아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현명하게 김현종 그 전 이제 노무현 당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 때까지 최고의 외교관을 외교안보 특보로다가 임명을 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정점이 계엄이었고 그 경제가 박살났는데 정점이 계엄이었고 근데 계엄이 아니었더라도 의원님이 얘기해 주신 경제가 이렇게 박살이 나는 거에는 최상목도 분명히 잘못이 있습니다. 아니, 최상목 저는 정말 능력 자, 없어요. 제가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저 민주당의 최고 재정 전문가, 경제 전문가 오기영 의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오기영 의원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최상목 좀 어떠냐? 뭐 그러면서 최상목이 경제적인 능력은 좀 있느냐? 솔직하게? 내가 이제 그랬더니 없다. 딱 잘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만약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한다 하더라도 1년 6개월 이상을 윤석열 정부가 잘못된 경제 정책 때문에 망가진 경제에 뒤치다거리 하다가 아무것도 못한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는 국민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 현재 시점에서 정확하게 윤석열 정부의 3년 반 동안의 경제 실패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단하고 이것을 아주 밝히고 이 상태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을 때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알려야 된다. 이거는 내란 뒤의 이야기와 관계없이 현재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난 망가진 경제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공개해야 된다. 진짜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최상목이 잘못한 거는 얘기해 주신 것처럼 꼭 공개를 하고 자,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재건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